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을 보면 미중 관세 부과 서로 이제 부과하는 그런 소식으로 해서 보합 혼조 이렇게 출발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중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통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발표 때문에 시장이 상승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장중에 전화 통화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보도되면서 주춤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로 해서 다우가 0.3% 올랐고 나스닥은 1.35% 상승했고 S&P 500도 0.72%, 러셀 2000도 1.41%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5% 이렇게 상승해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그거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0.9% 정도 상승하면서 2500을 넘어서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장중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갔습니다. 큰 변동 없이. 특히 이제 외국인도 매수에 나섰고 조금 이제 매수 폭이 줄기는 했지만 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이제 매수에 나섰고 근데 이제 기관 중에서 기관 전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올 들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올 들어서 산 순매수만 2조가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여서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침 이게 이제 연기금이 사는 게 외국인 매수하고 맞물려지는 날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 전체의 수급을 우리가 볼 때 연기금의 매수 상황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주가가 떨어져서 연기금의 한국물 포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될 새로운 지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2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97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지수는 드디어 이제 2500을 다시 넘어서면서 2509.27포인트 어제보다 1.11%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6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뒤에 조금씩 지수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를 줄이면서 매수 쪽으로 전환됐고 개인들이 256억을 샀고 외국인은 246억을 샀고 이렇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만 이제 크진 않지만 소폭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연기금은 적지만 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0.98포인트 어제보다 1.54%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올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잠시 흔들렸던 상승 추세를 다시 돌려 세워서 지금 이어 나가려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직은 확실히 그래서 다시 재상승의 추세를 굳혔다,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조금 기술적으로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역시 이제 미국 달러가 떨어지니까 1445원 30쯤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450원에서 40원대로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다시 삼성전자를 1148억을 매도했어요. 기관이 142억을 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643억을 샀는데 기관이 118억을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네이버 이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47억, 112억 이렇게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억
뭐 102억 이렇게 샀고, 기아는 176억 6억 이렇게 샀고, 네이버는 외국인이 1064억을 샀고, 기관이 501억을 사고 상당히 많이 샀죠. 예. 그렇게 샀고,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동시에 팔았고, 에코프로비엠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산 반면에 기관은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 역시 이제 그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거, 요새 이제 다시 새로운 테마가 불붙기 시작한 로봇이죠. 산업용도 있고 뭐 지능형 로봇도 있고,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AI라는 그 하나의 커다란 축이 나가는데 어플리케이션 섹터로 이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로봇부터 휴머노이드까지, 제가 이거는 집중 분석에서 설 전에 이미 자세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면서 각각 뭐 산업부터 시작해서 단순 로봇서부터 그 AI가 첨가되는 로봇, 그 다음에 더 정교해지는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인터넷 플랫폼, 이건 뭐 네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어제 이제 오픈 AI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제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도 요즘 이제 급등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스쿨에서 이거 움직인 초입에 이거 좀 유심히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네이버를 1,000억 넘게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이게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그런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탑재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잘 살리면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오픈 AI도 카카오랑 전략적 제휴를 맺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그 의미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 뭐 바이오 제약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디멘스약, 치매 등 이제 시니어 점점 노령화 인구 늘어나니까 그런 거 대상으로 하는 무슨 진단이나 치료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요거 이제 어제 제가 집중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AI 소프트웨어. 이제 새롭게 분류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집중 분석에서 구체적인 종목 7개인가요? 그 얘기했는데 오늘 다 올랐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실적이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가 못하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의 기대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매하실 때 좀 매매 원칙을 좀 각박하게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AI, 이것도 AI의 또 한 축이죠. 그래서 오픈 AI의 샘 울트만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더 부각되기 시작한 그런 섹터고,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 2차 전지, 뭐 반도체 밸류체인, 소재 장비까지 오늘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SOOP 숲, 이것도 뭐 실적 폭풍 성장 기대 이러면서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개별 종목으로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일단 관세 정책,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불거진 이 무역 충돌의 최악은 막았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캐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예됐고, 중국은 시간을 두고 결국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렇죠. 중국이 그 궁극적으로 처리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진짜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뉴욕 시장에서 적용됐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이어진, 그러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 달 넘게 연기금이 계속 매수에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좀 보면 이제 그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 관세 부과 정책의 그 최종 목표자 끝은 사실 중국이에요. 대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이 이제 먼저 그 대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포문을 열었죠. 미중 간에 이제 그 무역, 뭐 이게 전쟁까지는 아니라 다툼, 무역 다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일단 이제 백악관의 무역 고문인 나바로가 트럼프하고 시진핑 통화가 곧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 중국이 맞불놓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좀 혼조로 출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시장이 싹 상승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뭐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 간의 통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미중의 갈등은 결국은 접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제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중국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맞불도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종결되려면 어제도 말씀드린 중국 양해 3월 초에 끝날 때 언저리에서 이게 이제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 또 중국도 그동안에 미국이 이거를 뭐 갑자기 이렇게 탁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1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당히 당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대미 수출을 상당히 줄였어요.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진짜 중국도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에 좀 휘청했는데 지금은 뭐 까짓거 한번 버텨볼까 이럴 수도 있을 정도까지 줄여놨단 말이에요. 18%인가 뭐 이렇게 상당히 낮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적절한 협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도 그걸 바라고 또 미국도 뭐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야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관세 정책의 끝이자 마지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시장 안에서 보면 시장 안에 이제 주력 섹터들이 막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AI 하드웨어 막 이렇게 다 AI가 필요하면 뭐 전력 그 일렉트리시티 없이는 그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거죠. 마치 전기 없이 뭘 하냐 막 이런 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그 딥시크가 중국에서 출연하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탁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흐트러진 시각은 이건 새로운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이 새로운 시각이 재밌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기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필요한데 이것들은 그동안 그런 이슈로 끌고 왔으니까 이제 잠깐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딥시크의 출현에 대해서는 그 AI 관련 하드웨어, 이제 반도체죠. 그 부문과 함께 이제 또 그 미국의 AI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오픈 AI 뭐 이런 게 이제 한 차례 휘청하긴 했잖아요. 그 태무가 나오면서 이건 뭐지?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좀 넓혀서 보면 AI 산업이 확산되고 그게 더 발전되고 뭐 이런 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AI 산업의 발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간에서는 딥시크 쓰지 마라. 뭐 우리 그렇고 또 AI 처리 수준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죠. 어제도 제가 집중 분석에 말씀드렸지만 제2의 제3의 그 딥시크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유사한 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우리 이제 공산품 중에 테무라고 있죠. 여러분 사보셨죠? 저도 사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가격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 근데 사서 보면 가성비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거예요. 명품은 아니지만 뭐 쓰는 데는 별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종의 AI의
테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 이제 그런 AI 그 솔루션들이 막 나올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게. 그동안은 뭐 AI가 완벽해야 되고 어떡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그래서 뭐 저가는 저가대로 뭐는 뭐대로,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발전시킬 거고,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AI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하드웨어는 끝나고 뭐 소프트웨어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두 개가 다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의 실제적인 실적 수치가 뒤따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뭐 이게 이슈가 된 게 얼마도 안 됐고 우리나라 무슨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지니까 세계적인 이슈로 탁 등장을 하니까 결국 실적이 뒤따라오지 못할 거고,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은 실적을 잘 쌓아갈 거고, 어떤 거는 또 뭐 떨어질 거고, 그런 차이는 이제 회사마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게 뭐, AI의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는 종목이다 하는 것들은,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전적인 매매에서 굉장히 매매 원칙을 좀 빡빡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매 원칙,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10일 2평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2평을 보시라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실적이 뒷받침 안 한 종목은 빡빡하게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5일이 무너지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전부 훅 달아서 약간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이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안전한 거 찾다간 사실은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걸 이제 또 거듭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키는 거를 자꾸 해야 돼요.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할 건 딱 세 개뿐이 없어요. 살 건지, 팔 건지, 그냥 있을 건지.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이 세 가지의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면 사실 고민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은 결국 종착역이 뭐냐면 살 것이냐, 팔 것이냐, 아니면 홀드하고 그냥 기다릴 거냐, 이 세 가지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민만 하고 그 결론까지 안 가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결정을 도와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선 이런 거잖아요. 산다. 사기로 한다. 그럼 뭐가 거기 필요 충분해? 우선 그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섹터가 희망 섹터여야 돼요. 앞으로 막 이렇게 잘 되고 희망 섹터여야 돼요. 거기에 실적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 형성이 구성이 돼 있다. 그게 이제 매매 원칙에서 제가 얘기하는 11 2평의 우상향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산다에 속한다는 거죠. 그 판단은 뭐냐면 섹터가 좀 불분명해요. 이게 무슨 뭐 비전업을 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수급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 거는 판다죠. 근데 그 판다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희망적 섹터이기는 해요. 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라서 단기 수급이 무너졌다. 이런 거는 이익 실현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판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면. 그 다음에 뭐 홀드하거나 그냥 기다린다. 이거는 뭐냐면 그 소속 종목이 희망 섹터인 경우에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단기 수급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완전 붕괴돼서 깨진 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좀 기다려야 돼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섹터도 희망 섹터고
그런데 단기 수급 라인이 아직 형성 안 됐다. 이거는 이제 사러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직 그 수급이 구성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시장에서 살 건지 팔 건지 가만히 있을 건지 이 세 개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론은 딱 세 가지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결론을 안 내고 그 앞에서 그냥 고민만 하다가 점점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자꾸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필요 충분 조건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요즘 같은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